안녕하세요. 오늘의 엄마 창업가 포포포 매거진 정유미 대표님, 이수진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포포포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포포 매거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이수지입니다. 43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월수 생각이 안 나는데 6세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포포포 매거진은 엄마의 잠재력을 주목하는 매거진이고요. 저는 또 포항에서, 또 언니는 서울에서 또 따로 또 같이 모여서 저희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19년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처럼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포포포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프로젝트처럼 해서 뭐 뽀작뽀작 뽀시래기 뭐 요런 느낌의 준말로 뭐 뽀뽀로 할 것이냐, 약간 제가 그런 네이밍 강박증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뽀뽀보다 뽀뽀뽀가 낫겠다 이러다가, 그러다 해서 이름을 포포포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 뜻을 끼워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Connecting People with Potential Possibilities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연결시킨다라는 거창한 문구를 그렇게 끼워 넣어서 가끔 질문해요. 포포포 뭐의 약자냐? 당황해요. 네, 아니, 너무 맞아요. 길어서 맞아요. 이거 맞나 나? 막 이런. 맞아요. 그래서 주로 뽀뽀뽀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냥 뭐 처음 전화 주신 뭐 그냥 뭐 서점에서도 그 뽀뽀뽀 만드시죠? 약간 이런 느낌. 엄마들의 뽀뽀뽀. 잘하시는데. 저는 이제 또 언니처럼 같이 서울에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포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창업과 상관이라는 좀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좀 큰 판을 벌리게 되었는데, 공업도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다 뭔가 비슷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장점은 또 있지만, 뭔가 내 일을 하거나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없으면 좀 만들어보자. 저희 약간 기조가 없으면 만든다 이어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사실 상간준비호 같은 경우에도 좀 되게 그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제가 그림책을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에 관련된 매거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포항에서 이제 좀 상간준비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험적인 성격이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우리의 코어 타깃을 정해서 좀 아카이빙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상간준비호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언니랑 그러면 우린 키워드를 엄마로 가자, 뭐 넘버링으로 가고, 또 필지는 누구를 섭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큰 틀이랑, 그러니까 일은 제가 벌리고 언니가 이제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또 실행을 하고 요렇게 만들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독립 책방에서 어쨌든 유미가 좀 멀리 자기가 살지 않았던 지역에서 맞아요. 이제 그 엄마들 모임을 하면서 조금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역과 또 무관하게 엄마들의 고민은 좀 비슷하구나라는 또 측면에서 그러면 언니의 얘기도 좀 들려줄래? 라고 했던 게 저는 같이 시작했던 최초의 지점이 아닐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 그렇게 첫 번째 베타 버전이 나오고 1, 2, 3호가 나오면서 조금씩 저의 역할을 또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인 실장님은 또 지금 매체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또 엄마가 된 이후로, 사실 저희도 그 전까지는 막 서로의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잘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된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응집력이라든지 공통 분모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이걸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별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려고 도와주셔서 너무 흔쾌하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족 이야기, 뭐 또 아이 키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랑 디자인이랑 이렇게 엄청 많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어쨌든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공감하면서 이게 우리 책이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선보여야겠다라는 애착이, 또 그런 게 점점 더 커져 나가 보니까 그게 약간 포포포의 원동력이 되고 좀 그런 메인 아젠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 디자인 보면은 실제로 그 그림을 오려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션도 있었고 해서 저도 진짜 이게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여기에 주인의식이고 공감대가 있구나.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만큼 내가 온전해야 조금 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미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 유미 대표가 본인이 가장 좋아했었던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간 게 이 포포포 매거진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잡지사에도 있었고 뭐 기업 홍보팀에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메인으로는 계속 그 매달 거의 컨텐츠를 만들고 지면으로 만들던 영상으로 만들든 어쨌든 그런 기획해서 비주얼을 만들고 또 이야기를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저는 네. 매거진 이제 회사에 다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에이전시 업이 주인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유미가 잘하는 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었던 영역에서 주로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서포트라고 언니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서포트가 아닌 게 진짜 거의 메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정말 골방에서 이제 막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 괜찮을까 저거 괜찮을까 했을 때 시적으로 그거를 괜찮게 만들어주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니 없었으면 진짜 못했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안 싸우고 그래서 지금 몇 년간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띄워주니까. 아니 정말 진심으로 왜냐면 아이한테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을 주듯이 어른들도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엄마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동료이자 친구가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저의 장점을 계속 북돋아 주니까 저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몇 년 됐죠? 언제였지 언니? 그게 2007년? 제가 08년도에 이제 9학기까지 다니고 공모전을 마지막에 했어요. 저는 대외 활동을. 그 공모전에서 만났던 멤버고, 네. 그 당시에 무슨 맞아. 여성 알파걸? 맞아, 알파걸 같은 뽑는다고. 타이틀을 걸고서 그러니 얼마나 또 이제 쾌활하고 좀 특이한 액티브한 애들이 되게 친구들, 많았어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왔으니까 거의 10몇 맞아. 년이 된 거네요. 맞아. 제가 그때 기억하는 유미는 그때부터도 그런 피처 에디터라는 꿈을 얘기를 해줄 정도였고 그리고 항상 캐리어 같은 가방, 큰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게 그 안에 열면 뭐가 있냐면 옷이 어떤 내가 가는 모임이 오늘 하루 2개예요. 그러면 이 모임에 맞는 옷, 거기에 맞는 구두나 뭐 신발, 운동화, 네. 구두를 신다가 이제 발이 아프면 갈아 신을 운동화 막 이런 식으로 네, 옷도 그 상황에 맞게 정말 화려한 옷들, 뭐 화려한 액세서리들, 막 이런 거를 갖고 다니는 친구여서 저도 저렇게 특이한 친구가 있구나. 쟤는 참 어떻게 살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좀 자기 커리어를 진짜 얘기한 대로 잘 실현시키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서 정말 지역도 멀고, 그 다음에 여건도 안 돼서 보기 힘든, 갑자기, 책이 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있다가 그게 한 뭐 1,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딱 다시 뭔가 챕터가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유미의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미가 이 매거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제야 다시 내가 알던 유미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오히려 감정 소모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엄마가 된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맞아. 유미가 뭔가 지금쯤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안 줘. 뭔가 미리 사전에 그 가이드를 줬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안 줘. 그래도 다 이해가 사실 되고 저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공감이 어느 정도 맞아. 된 상태에서 일만 봐요. 맞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도움도 너무 감사하고 반대로 네, 그런 게 저희가 지금 일하는 방식 이거를 이전에 싱글일 때나 직장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맞아. 못했던 방식 인 것 같아요. 이 포포포 매거진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 글을 써보게 된 케이스예요. 절대 저도 못 쓰겠다고 이제 했었던 타입인데
그 이제 용기를 아까처럼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들의 공통적인 게 자기가 뭘 잘하고 여기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본인은 되게 우리는 겸손을 강요받으면서 컸으니까. 근데 언니도 국문과 출신이에요. 언니가 글을 엄청 잘 쓰는데 맨날 나 글 못 써 이렇게 하는데 이 언니가 처음엔 겸손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언니가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당연히 잘 쓴 글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그 글을 평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썼을 때보다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잘 써지고 있구나를 느끼고 반대로 원래 글을 썼던 친구인데 기회가 없어서 엄마가 되고 나서 글을 멈춘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포포포 때문에 난생 처음 글을 쓰게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매거진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시대에선 잘 되는 플랫폼은 절대 아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뭔가 귀한 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나눠주는. 네,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제 구심점처럼 모이는 파트라서 맞아요. 혼자서 책을 뭐 100페이지를 150페이지 맞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는데 각자가 뭐 맞아, 몇 맞아. 페이지씩 해서 이렇게 우리 책을 좋다.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일단 나도 내 책이라는 애착이 생기고 정말 인생의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실제로 서점에 깔리고 내 책을 누군가 읽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동력을 얻으시는 것 같고 진짜 언니 그게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를 리뷰를 올려주시는 이유가 언니 이야기여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뭔가 그 스타가 만들어지고 공중파가 딱 정해져서 뭔가 포맷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컨텐츠로 스스로 이제 그 스타가 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 사람들의 서사가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밀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잘 없는데 이 판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아니신 분들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들려주세요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좋은 게 내 단행본이면 내 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의 빛을 낼 수 있는 너무 좋은 창구가 되는 거예요.